그냥 좀 오빠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뭐 본의 아니게 뭔가 이번에는 이제 오빠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를 제가 막는 것 같은 입장이 되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래도 영 아닌 것 같은데 부부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1월에 결혼한 새신랑 육승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6년차 제품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새신부 박정원입니다. 되게 화제의 커플이시잖아요. 네, 나름 화제성을 가지고 있는 커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5박 6일 동안 촬영하면서 서로 이런저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초스피드로 결혼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빼가시면 돼요. 와 근데 진짜로 시선이 연애 프로그램은 설렘 장난 아니죠. 다시 연애하고 싶고. 이쪽은 뭐 거의 우결이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단 서울까지는 함께 가시죠. 어머. 5박 6일 만에?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이고 귀여워라. 결혼 빨리 하시니까 더 좋으세요? 뭐 얘기해. 아니 그 5박 6일 있는 동안 제가 오빠에게서 본 가장 큰 장점이 대화가 잘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한 1, 2주 됐을 때였나? 제가 오빠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건 왜 그런 거야? 저 때는 왜 그랬어? 막 물어봤는데 오빠가 약간 넋이나간 표정으로 난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제가 막 물어봤어요. 분명히 거기 5박 6일 있을 때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촬영이었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건 사기 아닌가? 아니 근데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게 아내는 저랑 대화를 하면서 체력을 충전해요. 지금도 점점 눈빛이 살아나고 있죠. 저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제 당연히 사람은 이제 뭔가에 에너지를 쏟으면 이제 체력이 방전이 돼야 되는 게 소진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있는데 아내는 점점 체력이 충전되고 저랑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이제 치사량에 도달했으니 좀 이제 쉬어야겠다. 아내는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의뢰해주신 분 누구신가요? 네, 접니다. 창피할 수도 있는데 아내는 제가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기를 원하거든요, 거의. 궁금한 게 직업을 그렇게 뭐라고 정확하게?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미국이랑 국내에서 이제 비행을 병행하면서 비행 교관으로 한 전문직이요?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됐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여행업계랑 항공업계가 너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커피였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또 카페 창업을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는 좀 일을 당분간은 하지 말고 좀 집에서 좀 전업주부로 이렇게 집안일도 좀 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조금 늘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답답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왜 보통 이전에는 항상 여자는 집에서 전업주부 해도 잘 살았는데 왜 남자는 안 돼? 왜 꼭 바깥에서 빨리 돈을 벌어와야만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지 꼭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서로 잘하는 걸 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저보다 집안일에 더 예민해요. 오히려 막 제가 하는 거를 좀 못 믿어하고 이거 이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훈수를 두거든요. 아니 화장실이나 이게 싱크대, 개수대 이런 데 물때 껴있으면 그런 거 저는 되게 못 견뎌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어디 막 곰팡이가 있으면은 곰팡이야 이건 박멸해야 돼 약간 이런 입장인데 아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래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약간 아내가 되게 신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아내가 탈모인가? 막 이러면서 뭐야 이 머리카락 지옥이야 막 이러면서 되게 당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도 막 놀라서 막 이렇게 치우고 있는데 그 막상 아내는 이게 왜? 약간 이렇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제가 오히려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수건 착착착 다 들어와 있고 옷들도 다 정리되어 있고 집도 뭐 아침에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막 해놓고 나가면 저녁에 오면 깨끗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거를 좀
좀 변태적인 성향이 있는 게 청소로 풀어요. 네. 그러니까 집안 분노에 막 걸레질. 분노에 막 걸레질하고 막 청소하고 막 이러는데 아내가 봤을 땐 집안일 퍼펙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전업주부 확정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는 이게 아닌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내심 오빠도 왜 종종 막 남자분들 중에도 나도 그냥 전업주부 하고 싶다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나 퇴사하지 말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내심 오빠가 이러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오빠는 그걸 힘들어해서 좀 아쉬워요.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래도 막 말은 이렇게 해도 막 막상 돈 잘 벌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내가 아니라는데. 결혼하고 한 1, 2주는 본인도 약간 이 집안일에 맛이 들렸나? 약간 싶을 정도로 밤에 이렇게 자다가도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가서 냉장고를 막 열어봐요. 그래서 그냥 뭐야? 약간 이랬는데 다시 누우면서 뭐가 없네? 내일 아침에 뭐 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침을 만들어요? 네, 처음에 저는 출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뭔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싶어서 진짜 저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달그락달그락 막 해요. 밥 다 됐으니까 일어나서 먹어. 그러면 저는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면 이제 설거지도 싹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뭐 전날 꺼내두는 것도 조금 약간 개운치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꺼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새벽에 한 4시쯤에 이제 일어나요. 아내한테 밥을 해주려고. 밥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세팅을 해놔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전자레인지 해동시켜서 돌리면 맛이 없으니까. 그치, 맛이 없지. 그래서 이제 저는 새벽에 깼던 건데 오빠가 한 밥이 더 맛있어요. 밥을 맛있게 먹어주니까 저는 고맙긴 하죠. 남편분이 네. 이럴 땐 내가 전업주부인 것 같다. 이제는 제가 마트에서 장 보면서 자기야 이거 커피 믹스 이거 되게 맛있는 건데 이거 혹시 사도 될까? 막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진 않을까? 막 이렇게 뭐 하나를 사더라도 약간 생각을 하게 되고 괜히 좀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저는 경우가 근데 있어요. 이런 걸로 눈치를 준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뭐 사 하는데 자꾸 마치 제가 엄청 눈치 준 것처럼 회사에 있는 카톡이에요. 자기야 이거 귤한 박스만 사도 돼? 막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사라고 제발. 사라고 하는데 자꾸 막 혼자 그렇게 눈치를 보고 이번 주는 뭐 약속이 있거나 일정 있어? 이거를 서로 체크하는데 됐어 내가 무슨 약속이야 약간 이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괜히 이제 나가서 괜히 약속 만들어서 나가는 괜히 나가서 돈이나 것도 쓰지 뭐 이러면서. 돈 쓰는 게 이제 좀 미안하고 되게 좀 눈치 보이고 괜히 제가 제발 저리는 거죠. 네. 공금카드로 이제 반반씩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사는데 네. 이제 그 공금카드 이제 본인이 채워놓을 게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적게 쓴 달은 얼마 쓰셨어요? 한 3만 원? 5만 원? 진짜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맞아. 네. 밖에도 잘 안 나가려고 그러고. 네. 어떻게? 아내는 괜찮다. 오히려 얘기는 계속 해주지만 이제 제 마음은 사실 그렇지가 못한 거죠. 왜 일을 하지 말라고. 저는 오빠가 지금 첫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망할 수도 있다는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데 왜냐면 이 사람과 뭔가 협상을 해오는 일에 있어서는 주로 너무 당하고 와요. 거절을 잘 못해요. 부동산을 계약하러만 가도 그 집 주인이나 뭐 뭔가 건물주 이런 사람과 그래도 이건 좀 깎아주시죠. 이런 말을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전 약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그냥 좋은 게 왜 좋은 거야라고 이제 반문하는 그거 타입이라서. 그 사람한테만 좋은 거지 오빠한테는 좋은 게 아니잖아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빚의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저희가 결혼하면서 이제 어쨌든 한번 큰 돈을 썼잖아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했을 때 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 모든 상황을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리지? 반대로 잘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야.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약간 자꾸 제 입장에서는 태클을 거는 것 같은 거죠. 이 과정이 마치 오빠가 검사받고 제가 태클 걸고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왜? 아니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미 귀에서 피가 나오고 있어요. 아내랑 저는 충분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좀 쉬었다가 얘기를 하자 약간 이런 건데 아내는 그 시간을 이제 못 견뎌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뭔가 대화를 생각보다 힘들어한다는 그런 부분? 오빠는 그 상황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간 논쟁하는 것 같은 이 텐션 자체를 힘들어해요. 완전히 사람이 되게 이렇게 소진되어 보여요.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명히 그거에 온 신경을 쏟을 게 뻔한데 그럼 나랑 대화는 언제? 나랑 뭐 데이트는 언제 해? 대화는 언제 하고 또 집 이렇게 또 지저분하면 그걸로 또 집에 와서 스트레스 받을 거고 그러면 저는 사실 오빠가 지금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저희가 화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편분이 수입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가지는 않으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걱정이 없어요. 저는 돈은 또 항상 적당히 있는 게 좋은 거지 많으면 많은 대로 근심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딱 적당히 살 정도 있으면 됐다. 심적으로 어떠세요? 아내가 창업을 반대할 때? 솔직하게는 되게 힘들죠. 제가 원하는 어떤 직업적인 부분이 이제 제 딴에 해소가 안 된 거죠. 해소가 안 됐는데 이제 덜컥 전업주부를 난 이제 전업주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들었던 생각이 공항 가면은 여행 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제 행복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만 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어필을 했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그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이 생기고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러니까 평생의 어떤 반려자이고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아내까지 그 어떤 태클을 걸 때마다 맥 빠지는 게 좀 많았죠. 그러니까 세상에만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답답하죠. 아니 오빠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본인이 딱 하고 싶다고 한 거를 해보지 못했구나 매번 뭐 이거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혹은 뭐 상황적인 여건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했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카페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 나 때문에 못하고 물론 이런 막 생각이 들 때는 또 그냥 뭐 어떻게 되더라도 그냥 하게 해주는 게 맞나 그렇게 나가 모르겠어요. 또 이게 울 일인가 싶긴 하지만 그냥 좀 오빠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뭐 본의 아니게 뭔가 이번에는 이제 오빠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를 제가 막는 것 같은 입장이 되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래도 영 아닌 것 같은데 창업이란 것도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계속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하고 상의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조금은 저를 믿어주고 창업을 하는 거를 허락해줬으면 좋겠어요.